잠에서 깨어난 황금용 스마우그가 호수 도시를 덮칩니다. 화염과 죽음 가운데 한 인간이 용감하게 스마우그와 맞서 싸웁니다. 바로 명궁 바르드입니다. 오늘은 바르드의 일생과 너른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땅의 제3시대 로바니온 지역에는 북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들은 곤도르의 중요한 동맹이었을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지만 가운데 땅을 휩쓴 대역병과 동부에서 온 전차무리족의 습격으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북부인들은 인구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590년 북부인들에게 솔깃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난쟁이 왕 스로르가 외로운 산으로 돌아와 에레보르 왕국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케엘도인 강과 카르넨 강 사이에 살던 북부인들은 에레보르 근처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너른골을 건설하였습니다.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북부인들은 부유하고 강성해졌고 그 보답으로 너른골은 난쟁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동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2770년 에레보르의 막대한 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당대 최고의 날개 달린 화룡 황금빛 스마우그가 불시에 에레보르 왕국을 덮쳤습니다. 너른골의 인간들은 병사들을 소집하고 종을 울리며 난쟁이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 에레보르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외로운 산을 차지한 스마우그는 밤이 되면 너른골을 습격해서 인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너른골의 영주 기리오는 스마우그와 싸우다 죽었고 너른골은 마침내 폐허가 되었습니다. 화재와 파괴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은 켈두인 강을 따라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이 중에는 기리온의 아내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은 마침내 긴 호수에 정착하였고 이렇게 호수 도시 에스가로스가 세워졌습니다. 스마우그는 굳이 그곳까지 인간들을 뒤쫓지 않았기에 주민들은 안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스마우그의 존재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941년 호수 도시에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난쟁이 소린과 그의 12가신들 그리고 호빗 빌보였습니다. 소린이 산밑 왕국의 왕이 돌아왔다고 선포하자 호수 도시의 인간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난쟁이들을 성대히 대접하였습니다. 난쟁이들의 왕이 돌아오면 산과 강에 황금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2주 뒤 소린 일행은 마침내 외로운 산을 향해 떠났고 호수 도시의 인간들은 난쟁이들의 보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황금용 스마우그가 호수 도시를 습격하였습니다. 빌보와의 대화 도중 호수 도시의 인간들이 난쟁이들을 도와주었음을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불에 타버렸고 용의 꼬리에 맞아 많은 건물들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호수 도시의 영주는 이미 도망쳤고 다른 주민들도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스마우그를 향해 활을 쏘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리온의 후손 바르드였습니다. 화염이 그의 곁을 서서히 덮쳐왔지만 바르드는 계속 스마우그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스마우그의 단단한 비늘과 몸에 붙은 보석들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똥집바퀴 한 마리가 날아와 바르드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새는 스마우그의 왼쪽 가슴에 빈틈이 있다고 바르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바르드에게는 단 하나의 화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Black Arrow, I have saved you to the last. You have never failed me, and always I have recovered you. I had you from my father, and he from of old. If ever you came from the forges of the true king under the mountain, go now and speed well. 검은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고 스마우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스마우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더니
이윽고 숨이 끊기며 추락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북부를 공포로 몰아넣은 용을 명궁 바르드가 물리친 것입니다. 살아남은 호수 도시의 인간들은 영주 대신 바르드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바르드는 어둠숲의 요정왕 스란두일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무렵 스란두일은 스마우그가 죽어 아무도 지키는 이가 없을 보물들을 얻기 위해 요정들을 이끌고 외로운 산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바르드와 만난 스란두일은 호수 도시의 인간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요정 기술자들을 뒤에 남겨 도시의 재건을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바르드는 여자들과 아이들, 부상자들을 영주에게 맡기고 자신은 건장한 주민들을 이끌고 스란두일과 함께 외로운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소린과 난쟁이들이 이미 외로운 산과 모든 보물들을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바르드는 스마우그가 파괴한 호수 도시의 재건을 위해 보물을 나누어 줄 것을 소린에게 요청하였지만 소린은 거부하였습니다. 스란두일은 바르드와 함께 외로운 산을 포위하였습니다. 겨울이 머지 않았기에 이대로 있다가는 외로운 산의 난쟁이들도 호수 도시의 피난민들도 모두 위험에 빠질 것이지만 소린은 자신의 보물을 나눠주느니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빌보는 몰래 아르켄스톤을 챙겨서 외로운 산을 빠져나와 스란두일과 바르드에게 갔습니다. 소린은 아르켄스톤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니 이것을 사용하여 소린과 협상을 하라고 말입니다. 소린은 분노하여 빌보를 내쫓고 빌보에게 약속했던 보물을 다음 날에 바르드와 스란두일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린은 까마귀를 무쇠발 다인에게 보내 이 소식을 전했고 다인의 군대는 밤새 행군하여 다음날 아침 외로운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인은 길을 비키라고 했지만 바르드는 거부하였습니다. 다인의 군대가 보급품을 가지고 외로운 산으로 들어가면 소린이 보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난쟁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난쟁이들과 악연이 있는 스란두일이 강경파로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하루빨리 보물을 얻어 도시를 재건해야 하는 바르드가 난쟁이들과의 전쟁도 불사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르드는 밤새 행군해온 다인의 군대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까지는 원하지 않던 스란두일은 어차피 요정과 인간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니 난쟁이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르켄스톤이 요정과 인간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분노한 다인과 난쟁이들은 휴식을 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난쟁이들은 곧바로 돌격하였고 인간 요정 연합군과 난쟁이 군대가 전투를 벌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법사 간달프가 나타나 위급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안개산맥과 회색산맥의 오크들과 와르그의 대군세가 볼그의 지휘 아래 외로운 산으로 진군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달프의 중재하에 요정, 인간, 난쟁이 군대는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곧 오크와 와르그의 대군이 도착하였고 이렇게 5군대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정, 인간, 난쟁이 연합군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감히 싸웠고 마침내 거대한 독수리들과 베오른이 참전하였습니다. 베오른은 오크 대장 볼그를 죽였고 마침내 5군대의 전투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입은 상처로 소린이 죽자 무쇠발 다인이 에레보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인은 함께 싸운 바르드에게 소린이 지난날 약속했던 보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리온의 목걸이도 있었습니다. 500개의 녹색 에메랄드로 장식된 이 목걸이는 옛날 기리온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미스릴 갑옷을 만들어준 난쟁이들에게 그 보답으로 선물한 보물이었습니다. 바르드는 이 기리온의 목걸이를 자신을 도와준 스란두일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었습니다. 바르드는 3년 동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너른골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 후 바르드는 너른골 왕국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여 현명하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너른골은
과거의 부와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너른골의 인간들, 에레보르의 난쟁이들, 그리고 어둠숲의 요정들 사이에는 우정이 싹텄습니다. 바르드는 33년간 너른골을 통치하면서 왕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977년 바르드가 사망하자 아들 바인이 그 뒤를 이었고, 다시 3007년에는 손자 브란드가 너른골의 왕이 되었습니다. 너른골은 계속 번성하였고 그 영토는 동쪽으로 카르넨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른골 왕국은 북부의 강성한 세력이 되었고 사우론이 이것을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반지 전쟁 동안 너른골의 인간들과 에레보르의 난쟁이들은 힘을 합쳐서 사우론의 세력에 맞서 싸웠고, 너른골은 북부에서 벌어진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란드 왕과 무세벌 다인은 모두 전사하였지만 인간들과 난쟁이들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마침내 사우론이 소멸하자 브란드의 아들 바르드 2세와 다인의 아들 돌투구 소린 3세는 적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제4지대가 도래하면서 너른골 왕국은 다시 영광을 되찾았습니다.